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휴식해 보셨어요? 앞에 좀 진도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적당히 따라가실 수 있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방금 전 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써보셨고 익숙해지셨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속도를 올리지만 너무 빠르지 않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도 메모장 실습인데요. 이번에는 메모장을 두 개를 열어서 값을 써보는 그런 실습입니다. 메모장을 하나를 먼저 열고 거기다가 텍스트를 뭔가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 입력된 값을 다시 읽어요. 읽은 다음에 메모장을 하나를 더 실행을 해서 방금 읽어온 값을 붙이고 값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 앱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새 작업을 추가를 할게요. 이번에는 이름은 앱의 실습 4 메모장 2개 쓰고 쓰기라고 할게요. 자, 그 업무 정의를 먼저 같이 보면서 얹어 보겠습니다. 메모장을 먼저 하나 실행을 하고 오픈 앱으로 메모장을 실행을 해요. 커맨드에 노트패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세스 아이디는 쓰지 않도록 할게요. 그냥 이번에 배울 거는 텍스트 쓰는 방법, 쓰고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세스 아이디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처리하겠습니다. 오픈 앱을 한 다음에 메모장에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저께도 실습해보셨지만 처음으로는 텍스트 인풋 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입력하는 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를 쓸 수 있는 거는. 그래서 텍스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이고, 이렇죠. 잠시만요. 지금 미팅이 종료가 됐네요. 예, 여기 텍스트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오는데 셋 텍스트, 텍스트 인풋 이런 것, 요 두 카드를 이제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구별해서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쓸 때는 텍스트 인풋을 쓰고 두 번째 쓸 때는 셋 텍스트 카드를 쓸게요. 먼저 텍스트 인풋 카드를 얹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텍스트 인풋은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객체를 지정을 해야 돼요. 메모장을 먼저 하나를 실행을 시켜놓고 브리트에서 타겟을 지정하기 위해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메모장의 본문 부분을 클릭을 해서 객체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고 써야 되는 텍스트를 여기다가 써주세요. BTRPA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그냥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메모장이 열리고 객체를 인식한 다음에 BTRPA라고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혹시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텍스트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써지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이게 텍스트 인풋의 특징이에요. 글자가 하나하나 입력되는 게 텍스트 인풋이고요. 다시 테스트하면서 이제 셋 텍스트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그때는 이제 한 글자씩 입력되는 게 아니라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쓴 값을 다시 읽어오기 위해서
값을 읽어올 수 있는 getText 카드를 쓰겠습니다. getText도 어디서 읽어올지 객체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객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모장의 본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읽어온 값을 이제 새로 열 메모장 위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어야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까도 해봤지만 변수죠. 그래서 그 디자이너 하단의 변수 영역에서 클릭해서 변수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변수 이름을 메모장 입력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수는 제가 계속 한글로 쓰고 있는데 영어로 쓰셔도 돼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영어를 써야 될 경우에는, 쓰실 경우에는 대소문자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조할 때 대소문자 꼭 구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getText 카드의 속성을 보면 result라는 부분이 있죠. 아웃풋에. 이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방금 내가 선언한 변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거는 아까 메모장에서 본문 영역에서 읽은 값을 메모장 입력값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두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메모장을 이제 여는 카드를 추가를 할게요. 오픈의 카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또 계속 하는 거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이제 노트패드 추가를 하고요. 이번에는 setText로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setText도 어디 써야 되는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객체를 지정하러 가겠습니다. 이 부분, 메모장의 본문 부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setText의 속성 부분을 보면 그 input 텍스트라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 텍스트 인풋이랑 마찬가지로 어떤 값을 입력을 할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직접 키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쓰는 약간의 꼼수를 알려드리면 여기 인덱스 이런 데 가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쓸 수 있는 변수들 리스트가 쭉 나와요. 그 중에 내가 쓰고 싶은 건 이거 메모장 입력 값이잖아요.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잘라내기 해서 복사를 해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면 키인으로 인한 실수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약간의 팁입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뒤에다가 2를 붙이기로 했잖아요. 그 문자열을 두 개를 붙이는 방법은 더하기를 하셔서 이제 문자열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변수가 아닌 문자열 값은 항상 뭐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서 넣으셔야지 돼요. 좀 안 보일 수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뒤에다가 더하기 하고 이런 식으로 붙여 써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는 맥시마이즈 하고 두 번째 건 맥시마이즈 안 할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실 때는 그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뭐 열려있는 게 있다면 그거 다 종료하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얘가 활성화되어 있는 객체 위주로 찾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막 같은 게 여러 개 열려있고 이러면은 브리티 RPA가 헷갈려 하면서 정확한 애를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각자 필요한 거 외에는 종료해 놓으신 다음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장이 열렸고 텍스트가 입력이 됐어요. 두 번째가 열리고 이번에는 짠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붙는 걸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각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승현님 1등으로 또 잘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루미 님도 잘 된다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쉬워지셨죠? 처음보다. 약간 익숙해지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희도. 예, 재영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습하는 요 프로젝트 파일은 저희가 과정 끝난 다음에 같이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순간순간 뭐 놓쳤거나 약간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나눠드린 걸로 한번 다시 체크하시면서 다시 따라 해보시면 되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 2개 열어서 텍스트 붙이는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 실습 이름에 A를 붙여놨잖아요. 이거는 B가 있다는 얘기죠. 비슷한 걸로 지금 다른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메모장을 2개를 실행을 하고 지금 처리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근데 방금 전에는 메모장을 먼저 1개 연 다음에 값을 쓰고 읽고 그 다음에 다음 메모장을 실행을 시키고 값을 쓰고 이런 방식으로 하셨잖아요. 지금은 메모장을 2개를 한꺼번에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메모장을 먼저 이제 화면 위로 올린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값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바닥에 깔린 2번째 메모장을 위로 올려서 값을 쓰는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장표를 비워놓긴 했는데 아마 배포된 자료에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활성화를 시킬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액티베이트 앱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액티베이트 앱 카드를 한번 써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새 작업을 추가를 해서요. 실습 5번 메모장 2개 쓰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모장을 2개 올려주세요. 같은 걸 2개 올릴 거기 때문에 붙이기를 해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지금 좀 이따가 얹을 건데 액티베이트 앱 카드 요거는 저만 한번 얹어서 속성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안 얹으셔도 돼요. 지금은 액티베이트 앱 카드를 보면은 속성의 인풋 값으로 프로세스 아이디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막 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킬까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지금 메모장을 2개를 실행을 했는데 2개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값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변수로 2개를 선언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하단의 변수 영역에 변수값을 2개를 추가를 할게요. 저는 메모장 1하고 메모장 2라고 지정을 할게요. 변수 이름을. 하고 첫 번째 열린 메모장의 프로세스 아이디는 메모장 1에다가 담아두고 두 번째 카드에서 연 메모장의 프로세스 아이디는 메모장 2에 담겠습니다. 요거 지금 방금 변수 지정하는 거는 못 보신 분 없으시죠? 이렇게 카드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의 아웃풋에서 PID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변수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무가 첫 번째 메모장을 활성화해라 하잖아요. 그럼 방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액티베이트 앱 카드를 올립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해 누구를 첫 번째 메모장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속성 이제 카드를 선택하시고 우측에 속성을 가서 보시면 PID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킬지 골라주시면 돼요. 나는 메모장 1을 활성화시킬 거예요. 활성화시키고 위로 떠오르면 거기다가 텍스트 인풋으로 아까처럼 값을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거죠. 메모장의 본문 영역을 클릭을 해줘서 객체를 지정을 했고요. 여기다가는 아까처럼 똑같이 뷰리티 RTA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값 읽어오는 건 getText라고 했었죠. getText 카드를 다시 얹을게요. getText도 메모장의 본문 영역에서 이제 값을 읽어올 겁니다.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구현한 걸 보면 메모장 2개를 열고
첫 번째 메모장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브리티 RPA라는 값을 쓰고 다시 그 값을 읽어왔어요. 근데 값을 읽어오면 또 어디 담아둘 때가 필요하죠. 다시 변수를 추가를 합니다. 이번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input value 이렇게 할게요. 그럼 getText로 선택을 하시면 getText 카드에서 카드를 선택하고 속성을 보면 아웃풋 값으로 받은 거를 dis.inputValue라는 변수에다가 담아둬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쓰기를 할 때 이 값을 다시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1번 메모장을 활성화시켜서 쓰고 읽고를 했으면 이제 두 번째 메모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다시 써야 되는 게 Activate Add 카드예요. 이거는 저 비슷하니까 카피해서 저는 붙여넣기를 할게요. 조금이라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변수만 바꿔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번에는 메모장 1이 아니라 메모장 2번을 활성화시켜 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setText로 써보겠습니다. setText 어디에다 쓸 거냐면 메모장의 본문에 쓸 거고요. 쓸 값은 아까처럼 이제 아까 잠깐 알려드린 팁으로 변수 값을 살짝 복사를 해온 다음에 input 텍스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키인을 하셔도 돼요. 키인을 하셔도 되는데 dis.점 꼭 써주셔야지 되고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두 번째 메모장에는 뒤에다가 더하기 2 붙여서 하기로 했잖아요. 아까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따옴표로 감싸진 문자열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같이 붙어서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메모장은 크게 열고 두 번째 메모장은 작게 열게요. 지금 실행되어 있는 메모장 다 닫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모장 첫 번째 게 열렸고 두 번째 게 열렸어요. 한꺼번에 열렸는데 첫 번째 걸 이제 뭐 위로 띄웠죠.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써요. 그 값을 붙여서 갖고 와서 두 번째 메모장을 위로 띄운 다음에 붙여넣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실습해 보세요. 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실습해 볼게요. 네, 강하르미님 잘 된다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배포해드린 문서에 캡처를 해놨는데 변수 이름 같은 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거 상관없고 그때그때 그냥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계속 피드백을 주셔서 되게 저희가 운영하면서 힘이 나네요. 외롭지 않고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기다리지 마시고 그때그때 해결하고 넘어가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하니까요. 아, 네. 디자이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눠드린 장표에 제가 디자이너 캡처해 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인풋 텍스트의 변수, 오늘 날짜 이런 거 시스템 변수 추가도 가능합니다.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쓰실 수 있는 분이면 거기에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방법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디자이너는 이렇게 띄워놔드리면 될까요, 조윤미님? 이게 지금 확대가
예, 프로세스 아이디는 셋 텍스트에서 쓰지 않고요. 오픈앱 할 때 프로세스 아이디를 받은 다음에 액티베이트 앱 이런 거 할 때 활용을 합니다.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 텍스트 인풋이나 셋 텍스트 할 때는 그냥 활성화되어 있는 그 객체 위에 쓰거나 읽거나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리고 메모장 크기 다르게 띄운 거는 제가 그냥 잘 보이라고 한 건데 오픈앱에서 맥시마이즈 하나는 true로 하고 하나는 false로 해서 크고 작게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을 하셨네요. find app failed. 액티베이트 앱 할 때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잘 지정을 해주셨어요? 제대로 나오긴 또 하나요? 이게 지금 녹스 미팅이랑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부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비정상적인 케이스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네요. 일단은 진행이 되면은 그냥 우선은 진행 계속 하는 걸로 할게요. 이상하네. 예, 요번 시스까지는 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저께 해본 실습이랑 좀 유사한데 메모장을 연 다음에 어제는 클릭해서 서식 클릭하고 글꼴 메뉴 여는 거 해보셨잖아요. 어제 거는 이제 메모장 연 다음에 서식 클릭하고 글꼴 열고 이렇게 해보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지 않고 단축 메뉴로 Alt 치면 이렇게 메뉴를 고를 수 있게 뜨잖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파랗게 지금 제가 Alt를 눌렀더니 파랗게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Alt 하고 O 누르고 F 누르면 클릭하지 않아도 이제 글꼴 파일이 뜨잖아요.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요번에는 메모장을 하나 실행을 하고요. 실행할 때는 오픈앱 쓰고 이렇게 키를 입력을 해서 Alt 키를 누르고 O 키를 누르고 F 키를 눌러서 메뉴를 오픈하는 방식을 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키 인풋 카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키 인풋 카드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새 작업을 추가를 하고요. 예,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렇게 지금 캔버스에 작업이 되게 여러 개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관은 없는데 나는 지금 쓰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닫고 싶다면 이렇게 X를 눌러서 닫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시면 닫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고 있는 걸 닫을 건지 아니면 전부 다 닫을 건지 지금 열려 있는 거 빼고 나머지 다 닫을 건지 이렇게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close others 해가지고 나머지 창은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고자 하는 창만 남기고 다 닫히게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도 메모장을 열게요. 계속 메모장으로 실습하니까 왜 메모장으로만 실습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번에 교육을 해보니까. 그래서 메모장이 좀 간단하게 실행이 되고 저희가 실습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대부분 들어있어서 메모장으로 처음에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오후에는 이제 엑셀이나 웹도 경험해 보실 테니까요. 그냥 좀 천천히 메모장으로 이번에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할 때 또 옵션이 이제 뭐 전체로 다 실행을 시키는 옵션도 있지만 한 단계만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프로세스가 쭉 길 때 여기까지 실행하고 멈추고 싶다 할 때는 여기까지 실행.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여기부터 실행 뭐 이런 식으로 옵셔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메모장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계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메모장이 하나 딱 뜨고 지금 뭐 후속 프로세스가 없어서 의미는 없는데 뒤에 뭐가 쭉 있다고 했을 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메모장 실행하고 딱 끝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키를 입력하는 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라이브러리에서 또 한 번. 예, 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확대 기능이 녹스 미팅에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왼쪽에서 키 인풋을 검색을 하셔서 카드를 얹습니다. 그래서 키 인풋 카드의 속성, 우측에서 속성을 보시면 조금 다른 거랑 다르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카드들이랑. 그래서 이거는 키보드 내가 지금 조작하는 걸 녹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빨간색 버튼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지금부터는 내가 키보드에 입력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SBF 이렇게 쳤다 그러면 그게 다 이렇게 녹화가 돼요. 그렇게 하고 나 다 입력 다 했어 그러면은 회색을 버튼을 한번 누르면 녹화가 끝나고 요 카드를 실행을 하면 내가 방금 입력했던 요 키 인풋을 다 따라 실행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입력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그런 편의 기능 같은 거거든요. 잘못 입력된 거는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실습에서 할 거는 Alt 키 누르고 O, F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요.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고 Alt 누르고 O 누르고 F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녹화가 끝났으니까 한 번 더 눌러서 이제 멈추고요. 녹화된 내용을 보면 레프트 메뉴 버튼이 프레스 됐고 O 버튼이 프레스가 됐고 F가 프레스가 됐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녹화하는 게 싫으면 직접 하나씩 키하셔도 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익숙하진 않을 테니까 그냥 녹화 기능으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설계한 내용은 메모장을 연 다음에 키보드로 Alt, O, F를 눌러라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메모장이 열렸고요. 예, 글꼴 메뉴가 열리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면을 이렇게 조작하는 액션이 들어가면은 메모장 같이 간단한 프로그램에도 내가 제일 처음엔 이렇게 열어서 설계할 땐 이렇게 열어서 했는데 실행시킬 때는 이렇게 실행을 시킨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객체가 대부분은 잘 인식이 되지만 또 해상도가 달라졌거나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오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화면을 뭐 이렇게 클릭하는 액션이 아니라 아까처럼 프로세스 아이디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키보드를 활용을 한다든지 하면 그 UI 처리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실습 잠깐 해볼게요. 하시다가 잘 안 되는 점은 바로 알려주세요. 예, 벌써 잘 된다고 또 피드백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제가 너무 천천히 하고 있나요? 예, 오후에는 조금 빨라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예, 새로운 기능은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자동화 구현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제가 아는 부분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질문 주세요. 아, 천천히 할까요? 예. 예, 키 이벤트 지우는 방법은요. 키 인풋을 하나 더 얹어서 한번 해볼게요. 녹화를 클릭을 하고 내가 뭔가를 막 입력을 했어요. 근데 3번만 입력했어야 되는데 4번을 입력했어요. 그럼 하나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딜리트 버튼 하시면 됩니다. 정선일님 답이 되었나요? 삭제는 그렇게 선택하시고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인풋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키코드 한글요?
사실 이거는 단축키 쓰거나 명령어 실행하는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한글을 저는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글로 바꿨는데도 다 영문으로만 입력이 돼요. 대소문자 구별도 안 돼요. 다 대문자로. 그냥 그 키보드에서 그 키보드가 눌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한영 전환해서 텍스트를 뭔가 입력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시면 그 한영 전환하는 키보드를 누르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잠깐 생각이 되네요. 제가 지금 한영 변환 키를 눌렀는데 한글 모드 이렇게 눌러지는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토글이잖아요. 한 번 누르면 한글 됐다가 영어 됐다가 막 이러니까 그런 순서나 횟수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녹화가 안 끝난 상태에서 지우려고 딜리트를 눌렀더니 딜리트가 또 추가가 됐어요. 삭제하고 싶을 때는 녹화를 끝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걸 삭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하고 오전에 마지막 실습인가요, 이게? 예, 오전 마지막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했던 거네요, 웨이트 어피어. 한 번 더 그냥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각자? 어떻게 하시냐면은 메모장을 먼저 실행을 한 다음에 편집 2라는 메뉴가 보이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그걸 이제 보이는지 기다리는 카드가 웨이트 어피어 카드 아까 실습해 보신 거 그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웨이트 어피어 카드를 보시면은 리절트 아웃풋으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알려줘요. 그걸 결과를 메시지 박스로 띄우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작업을 추가를 해서 실습 7 메뉴 기다리기. 이제 메모장 열고 이런 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알아서 척척 얹으실 수 있으시죠? 얹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 편집 메뉴가 나타났는지를 기다리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웨이트 어피어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누구를 기다릴 건지 지정을 해주고 가겠습니다. 이 편집이라는 메뉴를 기다려. VTRPA한테 알려줬어요. 네, 여기 웨이트 어피어 카드의 아웃풋 부분을 보시면 리절트라는 값을 받아왔죠. 이게 기다렸다가 나타나면 true로 true, 그 다음에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면 false 이렇게 반환을 해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 리절트라는 값이. 그래서 그거를 메시지 박스로 한번 찍어 볼게요. 그 라이브러리에서 메시지 박스라는 카드를 검색을 해서 얹어요. 얹고 지금은 원래는 이제 어떤 값을 받아온 다음에 후속 프로세스에서 처리하려면 변수 선언해가지고 처리했었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지금은 이제 값을 받아왔는지 안 받았는지 약간 체크 용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디폴트로 브리티 RPA가 제공해주는 리절트라는 변수를 바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리절트 변수는 이렇게 지금처럼 확인용으로 잠깐 쓰는 건 괜찮은데 실제로 자동화 개발하실 때는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또 메시지 박스의 인풋 속성을 보면 이제 뭘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건지가 인풋 속성인데 여기에 리절트라고 세팅이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받았던 리절트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메시지 박스로 나타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편집 메뉴가 나타나는지 기다렸다가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true라고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기다렸는데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false 이렇게 떴을 거예요. 네, 간단한 실습이어서 아마 혼자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웨이트 어피어 속성에서 아까 질문하신 분도 있었는데 우측에 타임아웃 시간은 기본으로 10초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다리는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메시지 박스랑 인풋 박스랑 요거 나중에 시스템 라이브러리 할 때 나오기는 해요. 요거는 어저께 뭐 실습하시다가 메시지 박스로 띄운 거를 다시 RPA가 다시 클릭을 하고 뭐 이런 거 시도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도 시도를 안 해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메시지 박스랑 지금 실습 안 해봤지만 인풋 박스라는 카드는 그런 용도보다는 이렇게 개발할 때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용도, 그리고 실제로 자동화 업무를 만들었을 때 처리하다가 본인이 판단할 수 없어서 사람이 뭔가를 판단을 해주거나 확인이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 있을 때 쓰는 카드예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는 그런 용도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활용할 때 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오전 실습 마치도록 하고요. 1시까지 점심 드시고 조금 부족한 실습 한번 해보시고, 궁금한 점 질문 올려놔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